지금부터는 뉴턴의 제1법칙과 관성 틀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뉴턴의 그 법칙은 바로 잘 알고 있는 식이죠.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거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를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바로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처음에 뉴턴이 이 어떤 그 자연계의 그 운동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겠죠. 자, 자연계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바로 이 뉴턴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그 뉴턴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질량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정의되어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뉴턴의 법칙은 총 3개의 법칙이 있지요. 우선 질량에 관계된 법칙과 가속도에 관계된 법칙과 힘에 관계된 법칙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였었던 F는 ma라고 하는 그런 식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질량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질량에 관계된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는 게 바로 가속도에 대한 정의하고 가속도의 성질에 관계된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힘들 간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 뉴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운동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제1법칙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1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법칙은 그 관성기준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공간을 바로 관성기준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물체가 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바로 그 기준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 기준틀, 즉 질량이 변하거나 어떤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운동 제1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기준 틀 내에서 봤을 때 외력이 없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속 선 운동을 하고 있는 선 운동이든지 원 운동이든지 간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즉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제1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는 MA 중에 A와 관련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가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그 앞에 initial A를 지금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acceleration은 바로 우리 자동차에 그 엑셀을 밟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그걸 가속 페달이라고 하죠. 그 어떤 움직임을 더 빠르게끔 그 가속해주는 그 페달을 이제 가속 페달, 그래서 엑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것처럼 이 엑셀러레이션의 그 내용인 그 가속도에 관계된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제1법칙에서 이 가속도가 제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제1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 유지한다는 게 바로 관성이 바로 이제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바로 자, 제1법칙이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 가속도 A라고 하는 게 바로 제로인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아닌, 즉 움직임을 나타낸다. 즉 A가 제로가 아닌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가 제로가 아닌데 가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이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비례한다. 즉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 써보면 A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데 바로 힘 F하고는 비례한다. 즉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가속도는 커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 가속도는 바로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즉 무거운 물건은 가속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벼운 물건은 이게 이 질량의 이 분모가 작으면 이 가속도 이 값이 커지죠. 그래서 즉 질량이 작은 경우라면 가속을 시키기가 더 이 같은 힘이라면 가속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운동 제2법칙이다. 즉 가속도의 즉 이 말은 가속도의 변화 또는 상태를 설명하는 게 바로 운동 제2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적으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M분의 F가 되겠죠. 여기 나타난 M분의 F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 관계로부터 A라고 하는 것은 M은 분자이고 F는 분자가 되겠죠. 자, 이 분자와 분모 간의 관계, 그 대수적인 관계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가속도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가속도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작아진다. 또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속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고로 질량과 무게와 관련된 그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거기서 나타낸 것처럼 이거는 자, W는 바로 mg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무게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게 질량, 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죠? 이 질량은 지금 갖고 있는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라고 이렇게 중력 아까도 썼지만
자, 중력 가속도입니다. 즉 지구로 당겨지는 그 가속되는 힘이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 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리량이 바로 가속도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질량과 가속도를 합친 게 바로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했을 때 특별히 무게라고 하는 그 벡터량인 힘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간도 설명을 했었죠. 이것과 관련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벡터는 우리 앞서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성분으로 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 그다음에 Y방향, G방향 모두 똑같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 설명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중력과 이 무게와 관련된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아까 얘기했었던 웨이트 무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바로 벡터 양이다. 양이고 질량은 스칼라 양이다. 스칼라 양이고요. 자, 이 벡터는 저기 벡터 양이고 중력 가속도는 벡터 양이고 이 스칼라하고 벡터를 대수적으로 곱했을 때는 자, 벡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벡터를 공부할 때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성질에서 잠시 다루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F는 MA라고 하는 자, 세컨드 자, 뉴턴의 법칙에서 무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F는 MA에서 또다시 한번 이 뉴턴의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MA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질량을 첫 번째로 설명을 했고 제1법칙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제2법칙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과 그 다음에 이 가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힘을 갖고 있는 한 개의 물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F는 MA가 작용하겠고요. 즉, 한 개의 물체. 한 개의 물체에 작용하는 게 F는 MA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죠. 즉,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두 물체들 또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은 바로 첫 번째 힘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힘들이 있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와 사과 또는 뭐 지구와 달 이렇게 예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질량 M과 질량 M에 작용하는 힘 F라고 하는 것과 이걸 M에 작용하는 즉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과 또는 달에 작용하는 힘, 즉 이거를 스몰 m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하고 즉 물체가 두 개인 경우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힘들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뉴턴의 요 상호작용이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사과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사과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과 입장에서는 사과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온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서로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F12, 즉 이거는 자, 지구가 사과에게 작용하는 힘,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는 바로 자,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들은 분명히 똑같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사과가 지구로 떨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꾸로 사과 입장에서는 지구가 사과에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현상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이 서로 반대인 힘을 바로 운동 제3법칙이라고 해서 이 법칙을 작용과 바로 반작용 법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F는 여기 썼으니까 F는 MA라고 하는 것식에서부터 이 첫 번째로 질량에 관계된 그 뉴턴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힘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뉴턴의 제1, 2, 3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